반갑습니다. 사진하는 이관희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제가 가장 숨기고 싶고 이게 내 사진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제 연작 중 하나인 Beyond Traffic이라는 사진에 대해서 얘기해 볼 겁니다. 제 외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키워진 손주고요. 그분들의 전달 방식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있을 때 덜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어느 순간부터 OECD 노인 빈곤율 1위라는 기사를 접하면서 저분들이 만약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라면, 그리고 요즘은 트래픽이라는 특정한 수치 때문에 많은 것들이 가치가 역전되고 있는 상황에 내가 어떻게 그분들에게 뭔가를 바꿔볼 수 있는 사람을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다가, 난 사진가니까 이분들을 보게 만들자, 주제와 그런 의식만 좀 퍼뜨려보자 하는 생각에 연작을 시작하게 됐어요. 한번 텍스트들 읽어볼게요. 사진가가 된 이후 본다는 행위가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의 파급력은 어떤 것들보다 원초적이고 높은 행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요즘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핸드폰 너머에 있는 무언가보다 핸드폰 속에 있는 무언가에 더 집중하고 있다. 사람들이 종속적으로 따른 트래픽, 미디어의 가치보다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자의식으로서 한 번쯤 바라보았으면 한다. 이 장면들은 사진가로서의 시선보다 타인들에게 익숙한 시선으로서 작업해본 장면들이다. 새벽 5시에 나와 밤 9시까지 폐지, 캔 같은 것들을 수거한 이후 정산받으면 12,000원, 16,000원 가져가신다고 한다. 학생,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걱정하지 말고 가서 열심히 일해. 제가 어르신들 더 좋은 대우 받을 수 있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작업한 1년, 달라질 것 없는 요즘. 제가 실제로 지내던 동네 어르신들, 이 폐지 수거한 분들의 이런 장면들, 그걸 좀 관조적인 시선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어느 정도 다 거리가 떨어져 있고 관찰자 시선으로 작업한 것들이 많은데, 왜 이런 깊이로서 작업을 했냐면, 우리가 폰 들고 하다가 폰 딱 치우면 볼 수 있는 흔한 장면들이거든요. 그 정도의 딱 거리감을 가져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너 핸드폰만 치우면 이 장면 볼 수 있어. 너희들이 좀 봐줘. 아무 짓도 안 해도 돼. 너희들이 좀 이걸 봐줘. 이 익숙한 장면들,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들 한번 현장 가서 한번 체험해봐.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전부 필름 사진으로 작업한 것들이고, 컨트라스트를, 그러니까 노출을 의도적으로 블랙과 화이트를 분별할 수 있게, 보다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피사체에 집중할 수 있게 프리프로덕션에서부터 노출을 굉장히 신경 많이 쓴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보실 때 어떻게 이런 컨트라스트 뎁스가 나오지? 필름 사진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필름 사진을 잘 다룬다라고 불리는 사진가 분들의 컨트라스트 혹은 이미지의 깊이, 뎁스, 덴시티라고 불리는 것들이 보통 이 정도로 연출된 게 맞아요. 사진 입문가 분들이나 일반인들이 여기는 필름 사진의 그 베이스 포그, 약간 떠가지고 회화처럼 느껴지는 그 톤 앤 매너는 노출을 잘못 설정하셔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노출이란 건 내가 어떤 계절에 어떤 온도에 따라서 필름이 얼만큼 노광됐을 때 적절한 블랙과 섀도우, 화이트가 위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쌓여야 그게 가능하고, 전 항상 그런 것들을 변인을 좀 통제하려고 노출계를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감이나 이런 컨트라스트 레시오를 이렇게 가져간 이유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에드워드 호퍼, 많은 사람들의 레퍼런스가 되는 그 작품의 그런 시선을 좀 흉내내고 싶기도 했어요. 에드워드 호퍼의 사진들도 꽤나 관조적인 장면들이 많거든요. 근데 누군가를 멀리서 이렇게 관조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전달한다는 게, 그게 의도적이라면 꽤나 매력적인 거리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다룰 때 더 이 거리감이 납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별거 아닌 얘기예요. 정말 별거 아닌 얘기인데, 제가 창작가분들 그리고 사진가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창작가로서 자신을 드러낸 것에 겁을 내선 그 사람은 궁극적으로 창작가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애매한 위치에서 존재하게 돼요. 그 애매한 위치는 창작가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자전적으로서밖에 얘기할 수 없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주제로서 없는 결과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술이란 것이 사실 자기만 좋으려고 하는 창작이면 상관이 없는데요. 결국은 변형, 다른 시선, 자신만의 시선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자신만의 탁월한 혹은 차별점 있는 시선을 제한하기 위해선 결국 자기한테 매몰된 시선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시선들과 그런 가치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만의 것을 녹여내고 그 스윗스팟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 의해서 탄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난 내 고집, 내 소신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돼 라는 생각으로 인해 탄생한 창작과 여러 갈등과 이슈와 여러 이벤트들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관찰하는지 나의 인지의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그것을 통해 이루어진 가치관은 창작은 완전히 다른 성질의 무언가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도에 있어서 좀 겁내지 말고 내가 왜 이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는지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연습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연습이 되어 있는 사람들과 연습이 되어 있지는 않은 사람들의 설득력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확률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대두화되는 이 트래픽을 다룰 수 있는 숏폼들 그런 것들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그 미디어 앞에서 발언된 사람인지 어떤 캐릭터로서 존재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고찰을 통해 자신을 조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지랖을 부렸나요? 오늘의 비욘드 트래픽에 대한 이야기는 짧게 이렇게 끝내보겠습니다. 늘 저를 물심양면 도와주시는 많은 팬분들,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금 더 저 스스로를 돌보고 힘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랑과 관심에 더 보답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거듭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